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 하시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나윤니스타 김성우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온라인상 보기 전에 지면 잠깐 보실게요.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명시적 규정 없이 기존 조항의 해석만으로 인정한 토지 공개념을 명문화한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업종 한 가지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빅3의 조선업종 3인방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50억 불 넘는 이 수주가 나타나면서 연 목표 17.6% 달주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 실적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 등 조선업종들의 경우에 최근에 컨테이너선도 최근에 수주를 계속 감행을 하고 있는데 LNG선 중심의 이 투자가 감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도 유중이 마무리된 이후에 수급이 계속해서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먼저 유중을 마무리 지은 현대중공업부터 주가의 반등폭을 시작하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중 마무리 이후에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수주 목표를 일단 1월, 2월 달성한 것을 보면은 1분기 실적 아직 적자폭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런 수주가 사실 내년 흐름부터 이제 실적에 이연되기 때문에 지금 적자에 대한 실적 발표의 흐름 이후에는 굳이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조선업종 1-2%의 상승 흐름이고요. 이 하늘색이 올해 목표액이고 이제 1-2월 달에 수주 금액이 이 남색 부분인데요. 목표액의 한 20% 가량을 벌써 달성을 하며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고요. 연간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게 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대형 조선 3사가 모두 3사가 50억 6천만 달러 수주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FOMC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1.5에서 1.75%포인트로 인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10년여 만에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내년에 세 차례로 상향이 되면서 가속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요. 다른 기사를 보면 한미의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가능성 얼마나 되나 심층 기사 분석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다른 기사도 볼까요? 역시 올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 유지, 내년에도 세 차례로 상향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신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목소리를 직접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The job market remains strong. The economy continues to expand. And inflation appears to be moving toward the FOMC's 2% longer run goal. As you already know, we decided today to raise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5 to 1.75%. 이번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제로금리 이후에 6번째 금리 인상이고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점도표에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하지만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됐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 거죠? 네,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업사이드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지금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에 그 액수를 우리가 사실 예상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사실 이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나갔다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죠. 근데 국내 증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 비교 대상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국내 상장사의 그런 이 실적 성장에 베팅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은 제한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베팅을 한 외국인들의 자본 규모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싸다. 그리고
악재로 해석이 됐던 이 북한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국내 증시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더 크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그 기사 가운데서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고요. 머니투데이에서는. 하지만 금리 역전폭이 더 이렇게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장기화가 되면 외국인의 엑소더스는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머니투데이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좀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 연기금이 시장 방어에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그 6,300억 원의 순매수를 한 달간 보였는데요. 특히 이 기사에 따르면 개인이나 외국인이 각각 2,900억 원, 106억 원의 순매도한 반면 기관이 순매수를 해 사실상 연기금이 시장을 떠받친 셈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 달간 야금야금 담은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셀트리온이 아주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아모레퍼시픽 2위와의 격차가 커서 셀트리온의 매수세가 연기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현대중공업, 카카오, 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넷마블게임즈, CJ제일제당 등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2,360대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자세의 연기금이 특히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수 방어를 위해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관심 갖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들 어떻게 살펴보세요? 네, 요즘 아까 전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가장 대량으로 순매수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 200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그러한 이 코스피 200 이 편입 효과도 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대형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저점 매수를 중심으로 했던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코스닥에서의 연기금도 순매수 규모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1, 2월에 이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규모를 보면 3월 달에 거의 3배 이상을 순매수를 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기금이 사실 이제 이 거래소에서 KLS 300 이 지수 추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예상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 ETF 이 펀드 추종을 중심으로 해서도 연기금의 지수 네. 추종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되고요. 가장 크게는 정부의 연기금의 이런 정책 효과가 최근 들어서 이 유입이 가장 큰 효과가 보여지는 네. 점이 이제 3, 4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활성화될 책까지도 기대를 한다면 연기금에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메디톡스 강하네요, 여러분. 휴젤, 셀트리온 제약 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정할게요. 2월 20일까지가 아니고 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21거래일 동안에 단 이틀을 제외하고 연기금 순매수입니다. 오늘 이 뉴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하한가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바로 네이처셀인데요. 최근에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진위 논란이 가열되면서 코스닥에서 줄기세포 관련주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면 아주 희비가 엇갈리죠. 메디포스트가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승승장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네이처셀은 바로 신고가를 찍고 고꾸라진 모습인데요. 자, 주가 추이의 이런 변화는 바로 이런 엇갈린 이 종목들의 진위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바로 카티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 재평가 흐름이 이어져 실적 개선을 이끈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신고가를 이끌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처셀은 이 조인스 스템, 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 처분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됐습니다. 특히 해명 자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의 주가를 하한가로 하락하는 등 최근에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이 종목들이 엇갈리는 흐름들 어떻게 살펴볼 수 있나요?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네, 네이처셀이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 이 환자 수가 부족했던 그런 이 통계 검증을 통해서 식약청에 그러한 승인 요건을 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이제 그 불가항 방침을 낸 건데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고 해도
식약청에서는 재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의 부족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기에는 검증에 대한 효과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그 명명이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일본 협력업체죠. 후쿠오카에서 이러한 그 알츠하이머의 치료에 대해서도 검증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협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조인트 스텐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RNL 바이오 2001년에 개발한 이런 신약인데 그런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이 보고서도 발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시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그 카티스템과 아유 이름이 어려워요. 그다음에 조이스스템에 엇갈린 흐름으로 이렇게 메디포스트가 좀 반사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그때도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